드라마에서는 냉소적이고 까칠하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유기견계의 키다리 아저씨? 최근 유튜브 192기우를 통해 친근한 옆집 오빠 같은 매력을 뽐내는 배우 이기우.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셀럽견 테디 차차와 프로 인보 아빠로 돌아온 배우 이기우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디 차차의 보호자 이기우입니다. 테디 차차 소개를 드리자면 6살이 되어가는 애견남 테디고요. 이제 3살이 넘어가는 테토녀 차차입니다. 테디가 저희 집에 오게 된 과정은, 만약에 강아지를 내가 키운다면, 진짜 만약에 키운다면 진짜 내가 관심을 많이 줄 수 있고 애정을 다 쏟아줄 수 있고 또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가 테디 사진이 뿅 뜬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 얘다 싶어가지고 연락드리고 다음날 바로 1월 2일날 대전에 내려갔죠. 대전 소재 모 대학 인근 산자락 근처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가 배고프고 하니까 동네에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분이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신 거죠. 너무 애기여가지고 이런 애가 구조됐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구조되어서 저에게 오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10년 넘게 강아지를 키워봐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유기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죠. 교육이나 훈련도 어려울 거고 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걱정이 시작할 때 조금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유튜브 블로그 다 뒤져가면서 공부 많이 하고 더 많이 세심하게 공부하고 기록하고 일기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엄청 경직되어 있고 활동량도 없었고, 근데 이제 계속 와이프랑 같이 우리는 안전하고 여기가 너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훈련처럼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테디가 되게 활발해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훈련성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금방금방 따라와 줬거든요, 테디가. 오히려 테디가 유기견에서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예쁜 반려견으로 변화한 것보다 제가 얘네들을 입양하면서 변화한 폭이 훨씬 크고,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한테 되게 선한 영향력도 많이 받게 됐고, 그동안 제가 쭉 살아오던 삶의 패턴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길을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막 이벤트나 이런 걸 염두하고 한 건 아니고, 가족이 결혼하는데 가족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제일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식에 애가 없다고? 그건 정말 반쪽짜리 결혼식이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 예식장에도 반려견 같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테디가 저랑 같이 입장을 했죠. 신랑 입장을 처음 해보잖아요. 긴장도 되고 처음 해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 설레임이랄까? 막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테디가 마치 제 보호자인 것처럼 같이 그 목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가 그렇게 떨리지가 않고 되게 같이 신났고 같이 즐거웠고, 보시는 하객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기견 테디와의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배우 이기우. 이제는 어엿한 반려견이 된 테디 덕분에 둘째 차차까지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차차는 차차 전에 이제 제리라는 친구를 인보해서 가족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두 번째 하숙생으로 저희 집에 차차가 왔고요. 근데 이제 테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또 그냥 우연찮게 저희가 찍었는데, 차차 우리가 가족으로 그냥 데리고 올까?
근데 막 테디가 막 엄청 신나가지고 네, 좋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차차가 이제 하숙생에서 가족이 된 거죠. 인보를 실패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보호소에 차차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용은 거기가 주로 이제 진도 믹스들이 많이 구조되는 보호소인데 그 동배인 가족들이 우르르르 백구들이 우르르르 있는 곳에서 이런 패턴을 가진 애가 혼자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족이 우르르르 구조가 됐는데 얘는 그냥 혼자 구조가 된 거예요. 일단 그 얘기가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되게 극성 맞았대요.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차차는 다시 올 것 같다, 보호소로. 근데 이런 테토녀스러움이 또 애견남 차차에게는 재미있는 동생이었나 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고 아침 인사해주는 아이고, 나갔다 왔을 때도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주는 반가움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주는 존재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진짜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거나 재밌는 걸 볼 때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항상 옆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이게 그 모습 자체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아이와 가족이 된 아빠 이기우. 유기견이었던 두 아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반려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테디와 함께 떠난 33일간의 미국 여행에서 한국과는 다른 특별한 문화를 겪었다는데요. 테디 미국 여행은 와이프랑 미국 여행을 한번 좀 길게 다녀오고 나서 이 좋은 곳을 둘이만 올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테디랑 미국에서 로드트립을 시작한 거죠. 그때 한 달 넘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때 많이 만들었죠. 사실 미국에서 보기 드문 타입의 강아지잖아요. 진돗개도 드물지만 이런 믹스견들은 더더욱 없거든요. 전 그게 좀 자랑스러웠어요. 아,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믹스견도 있다. 태극마크 달고 가자. 그래서 태극마크 달고 갔는데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봤어요. 구조된 강아지냐. 왜냐면 그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종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되레 짐작컨대 유기견이었나 보다 해가지고 혹시 구조된 강아지니?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고 그 답변들을 유창하게 준비해 가서 많이 해줬죠. 제가 제일 크게 느꼈고 굉장히 가장 크게 부러웠던 거는 강아지에 대해서 온화한 시선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크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진 것 같거든요. 사람들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냄새도 분명히 다른 곳인데 그냥 애가 계속 신나 있는 거야. 왜냐면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뜻하게 봐주는 걸 동물적 그 감각으로 직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음이 좋고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부러우면서도 행복했던 기억. 한국의 반려견 문화와 미국의 반려견 문화를 비교하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비교라든지 설례라든지 케이스들이 많이 소개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을 그냥 동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거를 되게 많이 크게 느꼈고요. 되게 큰 펍을 갔는데 당연히 테디랑 같이 있으니까 입구에서 혹시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가도 되냐고 한국에서처럼 물어봤고 그랬더니 거기 직원분이 그걸 굳이 왜 물어보냐는 듯이 저희한테 쪼크를 한 게 혹시 걔가 자동차만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얘라고 그랬더니 뭐냐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희 케이터링보다 얘 물을 먼저 갖다 주고 막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좀 부러우면서도 큰 차이였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유기견 입양하는 문화가 훨씬 일반적이고 우리나라보다 입양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테디를 만나기 전부터 저는 캠핑을 굉장히 좋아했고 서핑도 좋아하고 주로 도심보다는 야외에서 자연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디가 왔을 때도 테디한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보여줄게 라는 다짐을 가지고 접종이 끝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게 고성 바닷가였고요. 바닷가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모래 파고 막 뒹구르고 하나하나씩 캠핑 가고 추억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테디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강아지들이 클 때는. 그래가지고 시중에 파는 카시트들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미국 여행 로드트립을 해야 되는데 카시트를 몇 개를 준비해서 가져갔죠. 그리고 여행하면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저랬으면 좋겠고 그때 고민하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스펙으로 한번 만들자. 개 플러스 그 나리 할 때 나리. 그래서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가족 개를 존중하고 존대해서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 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테디는 항상 뒷자리 타면 앞으로 넘어오려고 보조석으로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시트 저희가 만든 거를 세팅을 해놓고 나서 이제는 뭐 넘어오지도 않고 차에 타면은 뭐 바로 이제 충전 모드로 들어가죠. 얘네들은 자고 저는 운전하고 그래서 도착지에서 쌩쌩하게 놀고 그런 거 볼 때 되게 보람을 느끼죠. 사실 저희가 판매가 막 많이 되고 매출이 크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저희는 되게 이 일을 즐겁게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걸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좋은 리뷰 주실 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음식점 갔을 때 사장님이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희가 만든 제품을 반려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쓴다는 리뷰를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형견들이 진짜 다 저희가 경험해보고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채워서 만든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반려견들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과 실천을 거듭하는 배우 이기우. 이제는 단순히 유기견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닌 유기견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다는데요. 사실 저한테 이런 영향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보다 이런 활동들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저처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냥 우리도 한번 인보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반려견 문화 자체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와이프랑 같이 이제 뭐 보호소 가서 봉사활동하고 금전적으로도 하고 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행동은 임시보호인 것 같아요. 저는 이효리 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임시보호라는 과정이 있어야지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유기견 입양 가정도 많아지고 그게 곧 유기견 수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실패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임보 실패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보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꾸준히 임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왔던 아이가 제리라는 친구였고 동배들하고 같이 보호소에 있는데 혼자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임보를 맡았고 동배들과 같이 있다가 혼자 떨어져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마음 열어주는데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와이프도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걔가 열어줘야지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 그 마음을 다 열어주지 못하고 입양 가족으로 갔어요. 그때 엄청 울었어요, 둘이. 그게 약간 마음의 짐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얘의 마음을 열지 못한 채로 다른 가족에게 보낸 게 마음의 짐처럼 남아가지고 좀 그때 많이 힘들어 하다가 두 번째 임보 대상이 레이다에 들어와서 얘를 또 데리고 오고 결국은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이제 레나라는 또 하얗고 너무 예쁜 그 친구를 또 임시보호를 하면서 가족을 찾는데 마침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신 분이 입양 희망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레나가 이제 곰이라는 이름으로 양평에 가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믹스견 노바 임보하게 된 계기는 그 6남매 중에
입양 가구 3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해서 저희처럼 키우고 있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네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같이 입양 보내자. 그래가지고 3마리를 한 번에 데리고 온 거예요. 얘네들을 같이 홍보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공유해서 각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집을 엄선해서 보내자. 그 판단을 같이 하자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이미 두 친구는 너무 좋은 집에 아주 사랑받는 곳으로 가족을 만났고요. 지금 이제 솔라 한 친구만 양평에서 하숙 중입니다. 동시에 동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임보를 각자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 공유가 막 엄청 빨리 돼요. 8마리 다견 가정이신 분이 계신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외롭지가 않아요. 사실 독박 육아처럼 서글픈 순간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임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큰 부분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냥 용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용기가 반. 임보를 시작하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찰일기처럼 쭉 기록을 해가지고 가족분들한테 그걸 드리는 편이거든요. 어떤 거를 무서워하고 뭐를 경계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쭉 써서 그 애기 용품하고 같이 보낼 때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시면 그게 자기 자산이 되고 성공하시면 그 가족의 아주 좋은 팁이 되는 거니까 막 거룩하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유기견을 입양 절대 그러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기견 입양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유기견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 너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유기견 입양해서 그런 선입견이 다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100이지 역시 유기견은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언젠가는 날 닮은 강아지를, 아이를, 가족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기견 입양인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사지 마시고 입양하시고, 또 지금 입양이 어려우시면 임보하시고, 임보하다가 실패하시면 되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